연휴 중에 나온 뉴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쇼킹했던 거는 정규조 TV의 방송 후기였어요. 네. 네. 여기 보면은 검찰 언론을 손보겠다는 거거든요. 복수하겠다는 거죠. 복수. 네. 특히 언론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몄다. 검찰, 언론, 노조, 국회가 동맹을 맺어서. 놀라운 동맹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개혁에 반대하고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한다는 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니고, 그냥 몰지성이에요. 예. 지성의 흔적이 없어요. 뭐 이번만 느낀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장된 채 이야기가 나왔지. 검찰과 언론이 자기를 그렇게 몰아갔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기각되면 손을 보겠다. 정말 무서운 발언입니다. 그리고 다 동맹을 맺어서 검찰과 노조가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지만 언론과 국회가 동맹을 맺어서 본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너무하다. 뉴스를 읽다가 이건 진짜 너무하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박한철 소장 후임 지명과 임명권,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대한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까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헌재가 공석이 없어야 한다면서 위와 같이 밝힌 겁니다. 이거 참 뜬금없거든요. 네.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황교안 대행에게 이제 헌재 소장 또 이영미 재판관인가요? 네, 이정미요. 예. 죄송합니다. 이정미 이름을 바꿨네요, 제가.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뜬금없는데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없는지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올린 간을 보는 거란 말이죠. 페이스북에 이런 의견을 올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거 주시 뉴스에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헌재에 불만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정치적 이유로 헌재 소장이나 재판관 동의가 늦어지고 임명이 늦어진다.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소원 수리를 대행하는 거죠. 하나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예, 예. 이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행의 정치적 위상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요즘 갑자기 황교안 대행을 돋보이게 하는 노력들이 많잖아요. 돋보이게 하려는. 네. 트럼프하고 전화한다고 한다는데. 예, 오늘 오전 9시입니다. 네. 언론이 열심히 그 기사를 내는 이유와 동일하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보자면 대행 그것도 2달도 안 되는데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 통화를 진지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네. 이 황교안 대행이 보수 후보가 된다면 큰 의미가 있는 퍼포먼스가 되겠죠. 그런 이유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보수적인 헌재 소장과 재판관을 미리 알박게 하는. 네. 혹여 정권이 바뀔까 봐. 이것까지 챙길 여력은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탄핵.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하게 되면 불안해서 정권이 바뀔까 봐 이런 사람을 넣어두려고. 이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죠. 이와간 그 넷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뭐랄까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든 다 반대합니다. 본인, 김은지 기자는 어때요? 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이요. 지난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대통령 측 그때는 첫 번째 이유였죠. 예, 예.
첫 번째로 이제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고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3월 13일 이전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 어느 나라나 이 최종적인 법률 해석기관 뭐 미국의 연방대법원 이런 데 보면 민주당, 공화당, 양당 힘겨루기가 치열하거든요. 이 정치적 가치가 충돌할 때는 결국 이제 법이 어느 쪽에 쓰느냐 따라가지고 그 시대 정신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을 넘기면서 100석이 넘는 그 법관의 자리를 임명을 못하고 넘겼어요. 트럼프한테. 왜냐하면 공화당이 지금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인준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준을. 그래서 작년 4월인가요? 작년 4월에 연방대법관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공화당은 퇴임이 1년 안 남았는데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임명하냐면서 청문회를 안 열어줘. 네. 그래서 임명이 작년 3월 했는데도 임명을 못하고 갔어요. 근데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임명도 못하고 떠나는 판국에 대행이 어떻게 헌재 소장하고 헌재 재판관을 임명합니까? 이건 그 시대 법정신을 해석한 최종기관의 소장 혹은 판관을 선출직이 않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임명된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대행이 아닙니까? 채울 자리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3월 일부 국가장급 인사를 좌천시키라고 지시했다라는 문체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SBS 보도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지목한 5명은 실제로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한 것으로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를 당시 우병우 수석이 주도했다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굵직하게 남아있는 조사 대상으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물론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특검으로 자료가 넘어올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 자료는 거의 없었다고요. 네.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의 진도가 못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심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이런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소위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검찰 내에 살아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없이 검찰이 최순실 입국 당시 31시간인가요? 네네. 늘 자유롭게 놔뒀는가 이 퍼즐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검찰이 자체적으로 최순실 씨가 입국한 직후부터 31시간을 놔줘야 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검찰 수사 한참 진행 중일 때 안종범 수석 쪽을 통해서 검찰 수사 내용이 계속 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증거인멸했던 것들이 민정수석 쪽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민정수석 말고는 그렇게 할 그런 정보를 얻을 위치에 그렇죠. 있는 수석이 없으니까요. 안종범 수석은 경제고요. 뭐 네. 교문수석이 합니까? 민정수석이 이제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왜 31시간을 자유롭게 최순실 씨는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 이 퍼즐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나 고려 없이 그 퍼즐이 메꿔지지 않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거의 빈칸이라고 그래요. 네. 자, 게다가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가 들어가니까 여기저기서 특검팀에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전화가요? 알아보려는 거겠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네.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조만간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우 전 수석 혐의를 좀 설명드리면요. 우 전 수석은 실제로 특검법에 이 수사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직무유기 등이 조사 대상인데요. 특히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0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고요. 또 세월호 참사 직후에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해경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의혹은 그러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안종범 전 수석 관련된 뉴스입니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기록된 대통령의 지시가 대부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받아 적은 거다라는 보도인데요.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전화로 1시간 이상 이른바 깨알 지시를 한 적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통화 도중에는 받아 적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서 지시를 충실히 기록했는지 확인하기도 했고요. 또 안 전 수석이 듣기에는 박 대통령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보다는 어딘가에 기록된 것을 읽는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뉴스도 주시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통화가 됐을 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1시간 내내 무슨 이름, 뭐 단체, 기업 뭐 이런 거 계속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런 걸 불러주려면 뭘 정리한 걸 보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제 관련한 인사들의 이름과 단체와 기업들 이 주주쭉 읽히는데, 안종범 수석은 그런 걸 올린 적이 없잖아요. 네네. 네? 경제수석이 그런 걸 챙겨야 되는데 경제수석한테 그런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구도로 보면 최순실 씨가 본인의 이권과 관련된 기업들 혹은 뭐 단체나 이름들을 정호성 비서관에게 대포폰으로 지시한다. 그럼 정호성 비서관은 녹음을 해서 일단 네. 나중에 정리를 하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전달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한테 전화해서 쭉쭉 불러주고, 안종범 수석은 그 열심히 받아 적고, 그래서 열 몇 건이래잖아요, 받아 적은 게. 예, 17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불러준 걸 17건을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 적고 나서 재벌 회장이나 관련 기업에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밝혀진 예만 들어도 누구를 KT에 고용시키시오. 입사시키시오. 심지어 뭐 일선의 지점장까지 이름을 정확하게 네. 이야기하면서요. 어디에 넣어라라고. 그런 사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네, 그 많은 사람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보직을 바꾸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광고로 보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회사를 결국은 광고 대행사로 막 이런 걸 했던 거예요. 다 읽어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최순실 씨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걸. 그리고 이제 정호성 비서관 휴대폰 녹취록 작년 12월께 흘러나왔던 걸 보면, 이제 최순실 씨가 국정원 댓글 사건 한참 시끄러울 때,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이 있는데 정호성 비서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시국이 이렇게 엄중하니까 기자회견 한번 해라. 네네. 네. 그랬더니 정호성 비서관이 해외 순방 직전에 기자회견한 전례가 없다. 그러자 그러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해라. 그러니까 정호성이 어렵다. 왜냐면 이제 곧 출국하니까요. 그렇죠.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했다는 말이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예, 그 결국 열렸죠. 예, 예. 결국 열렸죠. 예, 예. 네. 최순실 씨가 열라고 한 바로 다음 날 12시간 이내에 열렸다고요. 예. 최순실 씨가 국정을 실제로 운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화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위가 대통령이니까 마침 경제수석에게 그걸 불러주고 그런 거죠. 예. 이 전화로 전달됐다는 정황이 확실해 보이는 게요. 저희도 이제 수첩을 입수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시사에서 수첩을 입수해서 봤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름이 해자라고 전화로만 들리면 해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바다 해자네요. 예, 네. 예. 그 사람 이름이 굉장히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틀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받아 적고 고치고 이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받아 적은 거죠. 예, 다. 예. 예. 근데 그 많은 이름과 그 많은 내용을 어디서 뭘 보고 다 읽어주냐 이거죠. 경제수석도 모르는 경제계 인사들을. 예, 정말 세세한 인사들입니다. 근데 그 인사들이 다 최순실 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불러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다 최순실 씨하고만 관련이 있는지.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인식은 다 허황된 이야기들인데 자기를 엮으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거잖아요. 예, 언론과 검찰이 합쳐서 심지어 언론, 노조까지. 검찰, 예. 노조, 예. 국회. 예. 아이 참. 저는 어제 최순실 하는 거 보고 방송국에서 억울해서 왔습니다. 저도 억울해서 왔어요. 제 손자, 제 자식만 중요합니까? 내 손자, 내 자식도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시민이 변호인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고 하는 거 이런 상황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연휴 중에 나온 뉴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쇼킹했던 거는 정규조 TV의 방송 후기였어요. 네. 네. 여기 보면은 검찰 언론을 손보겠다는 거거든요. 복수하겠다는 거죠. 복수. 네. 특히 언론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몄다. 검찰, 언론, 노조, 국회가 동맹을 맺어서. 놀라운 동맹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개혁에 반대하고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한다는 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니고, 그냥 몰지성이에요. 예. 지성의 흔적이 없어요. 뭐 이번만 느낀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장된 채 이야기가 나왔지. 검찰과 언론이 자기를 그렇게 몰아갔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기각되면 손을 보겠다. 정말 무서운 발언입니다. 그리고 다 동맹을 맺어서 검찰과 노조가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지만 언론과 국회가 동맹을 맺어서 본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너무하다. 뉴스를 읽다가 이건 진짜 너무하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박한철 소장 후임 지명과 임명권,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대한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까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헌재가 공석이 없어야 한다면서 위와 같이 밝힌 겁니다. 이게 참 뜬금없거든요. 네.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황교안 대행에게 이제 헌재 소장 또 이영미 재판관인가요? 네, 후임. 이정미요. 예. 죄송합니다. 이정미 이름을 바꿨네요, 제가.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심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이런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소위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검찰 내에 살아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없이 검찰이 최순실 입국 당시 31시간인가요? 네네. 늘 자유롭게 놔뒀는가 이 퍼즐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검찰이 자체적으로 최순실 씨가 입국한 직후부터 31시간을 놔줘야 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검찰 수사 한참 진행 중일 때 안종범 수석 쪽을 통해서 검찰 수사 내용이 계속 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증거인멸했던 것들이 민정수석 쪽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민정수석 말고는 그렇게 할 그런 정보를 얻을 위치에 그렇죠. 있는 수석이 없으니까요. 안종범 수석은 경제고요. 뭐 네. 교문수석이 합니까? 민정수석이 이제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왜 31시간을 자유롭게 최순실 씨는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 이 퍼즐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나 고려 없이 그 퍼즐이 메꿔지지 않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거의 빈칸이라고 그래요. 네. 자, 게다가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가 들어가니까 여기저기서 특검팀에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전화가요? 알아보려는 거겠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네. 이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조만간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우 전 수석 혐의를 좀 설명드리면요. 우 전 수석은 실제로 특검법에 이 수사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직무유기 등이 조사 대상인데요. 특히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0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고요. 또 세월호 참사 직후에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서 해경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의혹은 그러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안종범 전 수석 관련된 뉴스입니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기록된 대통령의 지시가 대부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받아 적은 거다라는 보도인데요.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전화로 1시간 이상 이른바 깨알 지시를 한 적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통화 도중에는 받아 적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서 지시를 충실히 기록했는지 확인하기도 했고요. 또 안 전 수석이 듣기에는 박 대통령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보다는 어딘가에 기록된 것을 읽는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뉴스도 주시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통화가 됐을 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1시간 내내 무슨 이름, 뭐 단체, 기업 뭐 이런 거 계속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런 걸 불러주려면 뭘 정리한 걸 보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제 관련한 인사들의 이름과 단체와 기업들 이 주주쭉 읽히는데 안종범 수석은 그런 걸 올린 적이 없잖아요. 네네. 예? 경제수석이 그런 걸 챙겨야 되는데 경제수석한테 그런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구도로 보면 최순실 씨가 본인의 이권과 관련된 기업들 혹은 뭐 단체나 이름들을 정호성 비서관에게 대포폰으로 지시한다. 그럼 정호성 비서관은 녹음을 해서 일단 네. 나중에 정리를 하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전달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안정범 수석한테 전화해서 쭉쭉 불러주고 안정범 수석은 그 열심히 받아 적고 그래서 열 몇 건이래잖아요. 받아 적은 게. 예, 17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불러준 걸 17건을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 적고 나서 재벌 회장이나 관련 기업에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밝혀진 예만 들어도 누구를 KT에 고용시키시오. 입사시키시오. 심지어 뭐 일선의 지점장까지 이름을 정확하게 네. 이야기하면서요. 어디에 넣어라라고. 그런 사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네, 그 많은 사람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보직을 바꾸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광고로 보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회사를 결국은 광고 대행사로 막 이런 걸 했던 거예요. 다 읽어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최순실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걸. 그리고 이제 정호성 비서관 휴대폰 녹취록 작년 12월께 흘러나왔던 걸 보면 이제 최순실 씨가 국정원 댓글 사건 한참 시끄러울 때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이 있는데 정호성 비서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시국이 이렇게 엄중하니까 기자회견을 한번 해라. 네네, 그렇죠. 네. 굉장히 뜬금없는데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없는지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올린 간을 보는 거란 말이죠. 페이스북에 이런 의견을 올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거 주시 뉴스에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헌재에 불만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정치적 이유로 헌재 소장이나 재판관 동의가 늦어지고 임명이 늦어진다.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 소원 수리를 대행하는 거죠. 하나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예, 예. 이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행의 정치적 위상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요즘 갑자기 황교안 대행을 돋보이게 하는 노력들이 많잖아요. 돋보이게 하려는. 네. 트럼프하고 전화한다고 한다는데. 예, 오늘 오전 9시입니다. 네. 언론 열심히 그 기사를 내는 이유와 동일하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보자면 대행 그것도 2달도 안 되는데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 통화를 진지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네. 이 황교안 대행이 보수 후보가 된다면 큰 의미가 있는 퍼포먼스가 되겠죠. 그런 이유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보수적인 헌재 소장과 재판관을 미리 알박게 하는. 네. 혹여 정권이 바뀔까 봐. 이것까지 챙길 여력은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탄핵.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하게 되면 불안해서 정권이 바뀔까 봐 이런 사람을 넣어두려고. 이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죠. 이와간 그 넷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뭐랄까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든 다 반대합니다. 본인
김원지 기자는 어때요? 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이요. 지난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대통령 측 그때는 대리인단이 첫 번째 이유였죠. 예, 예. 첫 번째로 이제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고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3월 13일 이전에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 어느 나라나 이 최종적인 법률 해석기관 뭐 미국의 연방대법원 이런 데 보면 민주당, 공화당, 양당 힘겨루기가 치열하거든요. 이 정치적 가치가 충돌할 때는 결국 이제 법이 어느 쪽에 쓰느냐 따라가지고 그 시대 정신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을 넘기면서 100석이 넘는 그 법관의 자리를 임명을 못하고 넘겼어요. 트럼프한테. 왜냐하면 공화당이 지금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인준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준을. 그래서 작년 4월인가요? 작년 4월에 연방대법관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공화당은 퇴임이 1년 안 남았는데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임명하냐면서 청구대를 안 열어줘. 네. 그래서 임명이 작년 3월 했는데도 임명을 못하고 갔어요. 근데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임명도 못하고 떠나는 판국에 대행이 어떻게 헌재 소장하고 헌재 재판관을 임명합니까? 이건 그 시대 법정신을 해석한 최종기관의 소장 혹은 판관을 선출직이 않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임명된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대행이 아닙니까? 채울 자리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3월 일부 국가장급 인사를 자천시키라고 지시했다라는 문체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SBS 보도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지목한 5명은 실제로 자천성 인사조치를 당한 것으로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를 당시 우병우 수석이 주도했다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굵직하게 남아있는 조사 대상으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물론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특검으로 자료가 넘어올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 자료는 거의 없었다고요. 예.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의 진도가 못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